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4학년도 자,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자, 오늘은 제 13단원 자, 빈칸 내용 추론 시간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빈칸 내용 추론의 유형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자, 지문의 주제를 바탕으로 빈칸에 적절한 말을 완성 또는 추론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제를 바탕으로. 매우 중요해요. 즉 지문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엇에 항상 말씀드리는 무엇에 관한 글인가, 네, 이걸 바탕으로 빈칸을 여러분이 완성을 하거나 추론을 하는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빈칸이 어디 뚫어져 있다고 칩시다. 뭐 빈칸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떤 문장 뭐 어디를 잘 읽고 뭐 후반부를 잘 읽어야 되는 전반부를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실전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짜놓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지를 보기 전까지는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들은 다 짜놓고 다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서 지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감언이설 따위들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인간들은. 자, 무슨 얘기냐? 자, 지문의 주제를 바탕으로 빈칸에 적절한 말을 완성하거나 추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완성과 추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모든 문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당연히 믿고 읽으셔야지 봐야 되겠죠. 왜 그러한지는 첫 번째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을 붙여서 연결지어 읽는 연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이걸 잘 찾을 테고, 이걸 잘 찾으면 당연히 뭐다? 빈칸에 적절한 말을 완성하거나 추론을 잘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완성형 문제와 추론형 문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세 번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문에 반복되는 혹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빈칸을 채우는 완성형 문제가 있고, 지문에 그냥 근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구석구석 군데군데 여러 군데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와 지문에 빈칸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추론해야 하는 추론형, 즉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추론해야 하는 추론형 문제가 있어요.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건 수능 이 교육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의 수능 출제 매뉴얼에도 아예 이렇게 출제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출제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문제를 단순히 그냥 뭐 추론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쵸, 매우 원시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출제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 되겠죠. 아니, 국가고시인데 설마 그렇게 내겠다라고 매뉴얼에 써놓고 나서 다른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미리 알아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4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빈칸 유형의 문제는요, 오답이 매우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말들,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 5개 중에 답은 당연히 하나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다 써놓는다는 얘기예요. 이 오답이 분명한 특징이 뭐냐? 이게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의 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능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평가원, 즉 국가기관에서 출제를 하고 주관하는 국가고시예요. 나라가 주관하는 시험이라고. 그냥 뭐 일반 사설 모의고사 나부랭이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진짜 뭐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시험 중 어떻게 보면 그 첫 관문이 될 건데, 거기서 문제 출제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막 중복 처리, 중복 정답 처리되고 막 뭐 맞았는데 막 틀렸다 처리되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한 사람 인생 완전히 망쳐버리는,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완벽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답이 하나만 나오게끔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나머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도 답이 안 되게끔 아주 분명한 오답을 제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오답 보기들은요. 이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속어법을 활용을 하여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최대한 속어법을 활용해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알면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다 지원하면 무조건 하나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문 하나의 지문은
이 지문 전체를 바탕으로 이 지문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빈칸이 어디에 뚫어져 있던 이 빈칸 부분도 당연히 뭐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어쨌든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완성형이 됐든 추론형이 됐든 이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나머지 오답들은 당연히 뭘까요? 주제를 다 벗어난 얘기라고 어떤 식으로 짜 맞춘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뭐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에 관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파악했다는 전제하에 속어법을 활용하시면 정답률 100%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이의제기가 무서워서요. 아시겠죠? 정답 100% 나온다고요. 가장 쉽게 풀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실 예제입니다. 작년 수능 32번에 출제됐었던 문제가 되겠죠. 자, 빈칸 추론 두 번째 문제로 출제되는 건데 한번 편안하게 읽어봅시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사람들은요, to be around other people, 다른 사람 주변에 있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어한대요. 뭐 그런 거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다른 사람 주변, 어쨌든 be around other people, 저 learn from them. 어쨌든 다른 사람들하고 있고 싶어한다라는 얘기죠. 갑자기 도시 얘기가 막 나와. 도시는요, have long been,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었어요. 갑자기 도시 얘기가 왜 나오지? 그렇죠? 실전에선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뭐다?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읽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고 읽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연관성은 있겠지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가 뭐 어쨌든 이런 거였대 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또 슬랭이라는 말이 또 튀어나와요. 뭐지? 슬랭 혹은 뭐 네가 뭐 또 좋아한다면 lexical innovation 여기 나오죠. 어휘혁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슬랭이라는 말은 여러분 비속어지 않습니까? 속어. 이런 것들은 항상 뭐다? 도시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도시가 또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슬랭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슬랭은 도시에서 시작됐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도시 얘기야 슬랭 얘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 부연 설명인 거죠.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데 뭐 읽어나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Outgrowth of all those different people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여기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노출이 된대. 사람들이 서로에게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로도 배운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하고 나랑 붙어 있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구나라는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붙어 있대. 그리고 뭐 비속어는 도시에서 나온대. 대충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봅시다. 그래서 이 시가 가리키는 건 뭐죠? 슬랭이 되겠죠. 슬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뻗어 나간대요. 그렇죠? 뭐 in a manner not unlike 부정이니까는 뭐가 되겠죠? 긍정이 되겠죠. transmissible disease 전염병처럼 뭐 퍼져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itself typically takes off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위쪽에 있었던 이 슬랭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도시에서 시작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슬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 시작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있다는 얘기랑 뭔 상관이 있나 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본자 치면은 저 도시는 뭘 도시라고 하죠? 도시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사람이 보글보글 하잖아. 도시에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슬랭이 생겨나는구나, 슬랭이 뭐 퍼져나가는구나, 대충 이런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실전에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전에서 그게 바로 생각날 리가 웬만해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자, 근데 이거 지금 누구 나오죠? 링귀스트 레오나드 블룸필드라고 하는 똑똑이가 등장을 하죠. 똑똑이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를 반영.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봐야 되겠죠. 자, the way a person talk.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은요. composite. 어떤 뭐 복합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를 몰랐다고 쳐봐.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항상 모든 경우에 이퀄이잖아. result of what he has heard before. 그가 이전에 들어봤던 것의 결과래요. 어디서 뭔가를 들어봤던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본 말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서 말을 들으려면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 주변에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language innovation. 여기서 말하는 language innovation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요거가 되겠죠. 슬랭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슬랭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사람들끼리 다닥다닥 서로 붙어 있다. 서로 뭐라는 얘기가 돼? 서로 주변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language inno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디서 생길까요? 그렇죠. Where most people heard and talk to the most other people. 그렇죠. Where the most people heard.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고 다른 사람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 즉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 안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슬랭들이 생겨나는구나, 퍼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도시는요, drive test change, taste change, 취향의 변화를 만들어낸대요. 왜? 도시라고 하는 애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놀랍지도 않게 되게 당연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래요. 도시가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이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도시 안에는 지금 사람이 되게 많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거 콤마 양쪽에 붙어 있게 되겠죠. 뭐 삽입구니까 미디어로 수식하는 말이 되겠죠. 어쨌든 훨씬 더 멀리 미디어가 spread language faster to more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랭귀지를 전파를 한다는 얘기잖아. 다른 사람한테 랭귀지를 전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서로 남의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남의 말을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이 서로 뭐 연결 혹은 뭐 붙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요? 도시에서요. 그래서 뭐가 쭉쭉 퍼져 나간다고? 슬랭이라고 하는 것이 쭉쭉쭉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대충 봤을 때. 그죠?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지문에 무엇에 관련된 것인가? 지문의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주제라는 이런 거창한 말까지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빈칸은 오답이 매우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특징을 살려봅시다. 자, 봅시다. provide rich source material for artists. 이게 예술가가 사용한 예술 재료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잖아. offer greatest exposure to other people. exposure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얘기가 뭐야? 주변에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했다 쳐봅시다. 여기 문화적 충돌과 대립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 자, present ideal research environment. 이게 무슨 뭐 이상적인 이상적인 뭐 연구 환경에 관련된 얘기야? 언어학자들 얘기도 아니잖아. 소시오 모빌리티, 사회적 이동성을 줄인다. 뭐 ambitious outsider, 이게 야망 있는 아웃사이더, 야망 있는 아싸들에 관련된 얘기야? 절대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답은 쉽게 2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expose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라는 얘기 되죠. 도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주 greatest exposure, 뭐 많은 접촉을 제공한다, 많은 노출을 제공한다. 서로 다 사람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완성형 문제란 얘기예요.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답이 매우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수능 32번에 나왔었던 문제란 얘기예요. 작년 수능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근데 이런데도 여러분 정답률 100%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시면 된다? 주제를 바탕으로 빈칸에 적절한 말을 하니까 무엇에 관한 글인지 파악하시고 무엇에 관한 건지 파악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붙여있는 연습 잘 돼 있어야 된다.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지 판단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최대한 소거법을 활용해서 풀는데 오답이 매우 분명하니까 이러면 정답이 100% 나온다고요. 이런 말 없는데 이런 식기들 없는데 이런 내용 없는데 다 지금 무조건 하나가 이게 내가 갸우뚱했던 거라도 하나 남는다고요. 그럼 당연히 걔가 답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자, 강의 학습 후 뭐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자, 오늘은요. 일단 교재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연습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이를 하시고요. 총 13단원은 12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4지문씩 총 3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2번 해설 강의 참고해서 저와 독해 방식의 차이가 여러분과 내가 독해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 자, 13단원이 모두 끝나면은 자, 14단원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이거 무슨 유형의 문제죠? 그렇죠? 만점 방지용, 그렇죠? 선물과 같은 존재 같은 문제가 되겠죠.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시간은 14단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오늘 개념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